1,506원. 잠깐이었지만 환율이 그 숫자를 찍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자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도망쳤고 원화는 17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긴급 태스크포스를 소집했고 딜링룸 현황판은 빨간불로 가득 찼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면 이건 일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고 달러는 더 강해지고 원화는 더 무너집니다. 에너지도 식량도 달러로 사야 하는 나라에서 환율 1,500원이 고착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이 일상이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도미노가 어디까지 쓰러지는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장은 샴페인을 터뜨리겠죠. 그런데 그 파티가 열리는 같은 날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보며 멈칫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원화 월급 받아서 원화로 소비하며 사는 우리, 바로 99%의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환율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지갑은 털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급률 3%, 식량 자급률 45% 수준입니다. 먹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달러 주고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으로 향하면 수입 원가는 앉은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그 충격파는 대기업 이사회를 먼저 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월급만 믿고 살아온 서민의 밥상과 통장을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강타합니다. 환율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냉장고와 지갑을 직접 건드리는 괴물입니다. 그 도미노가 어디서부터 쓰러지는지 지금부터 냉혹하게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충돌, 그리고 미국의 공습 가담, 이게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폭발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 원화는 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조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거의 100%를 수입합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만 1,500원이 되면 수입 원가는 30% 이상 뜁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오르기 시작하면 비싼 기름을 비싼 달러로 사야 하는 이중고가 터집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출퇴근이 사치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문제는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 라면 한 박스. 제조 원가의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공산품들은 줄줄이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경기는 죽어가는데 물가는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가장 잔인한 이유는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민은 그 사이에서 그냥 갈려나갑니다. 삼겹살 1인분에 3만 원.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돼지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는 전량 수입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축산 농가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정육점 가격표에 찍힙니다. 고기가 사치가 되는 시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도 달라집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15,000원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다가 그것도 부담스러워지면 결국 굶습니다. 번화가 식당들은 손님이 끊기고 그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 그 건물 상가 전체가 죽습니다. 밥값 하나가 골목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지금도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면 이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결국 정부는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2배, 여름에 에어컨을 못 켜고 겨울에 보일러 대신 패딩을 껴입는 에너지 빈곤. 이게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가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만 반토막 나는 인플레이션 텍스.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소식이 뜨는 순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모니터에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들에게 한국 주식은 원화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 기준 수익률은 10% 마이너스입니다. 굳이 한국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셀코리아가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이 달러로 바뀌어 빠져나갑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더 오르니 외국인들은 더 팝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붕괴는 공포 시나리오가 아니라 수순입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 이른바 신용 투자자들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맞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계좌가 청산됩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더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또 다른 반대 매매가 터집니다. 깡통 계좌가 속출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40대, 종잣돈을 불려보려던 20대, 이들의 계좌가 잿더미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며칠입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행 창구로 달려가 원화 예금을 깨고 달러로 바꿉니다. 환전 창구 앞에 줄이 생기고 달러 예금 잔액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납니다. 원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공포가 퍼지는 순간 시중에서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돈이 마르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기업들입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가장 잔인한 장면이 바로 흑자도산입니다.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는 멀쩡한 회사가 단지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부도를 맞는 겁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통장이 비어서 망하는 것, 이게 신용 경색의 실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중견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그 여파는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때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계 부채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개인이 아무리 버텨도 그 파도를 혼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숨통이 조여드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하나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다른 폭탄에 불이 붙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00조 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부동산 PF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히 버티던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줄도산을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게와 기업이 죽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폭등합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이 사이 시중은행들은 조용히 가상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실제 대출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정책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통제 불능으로 치솟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에 먼저 쌓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넘어서는 순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월 200만 원이던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세후 월급 35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도 통장이 매달 비어갑니다.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고금리의 공포심리까지 겹치면 매수자는 자취를 감춥니다. 매물만 쌓이고 거래는 끊깁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지면 대출 원금이 집값보다 커지는 깡통주택이 속출합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 팔지 않아도 이자를 못 내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국입니다. 전세 시장도 무너집니다. 갭투자로 여러 채를 굴리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보증금조차 날리는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의 80%가 묶인 곳입니다. 그 시장이 흔들리는 건 단순한 집값 하락이 아니라 중산층 전체의 자산이 증발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은 웃습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하면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성과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는 같은 날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일자리의 80%를 책임지는 내수 중소기업들입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폭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올리지 못합니다. 대기업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가 납니다.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버티다 결국 손을 드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칼을 뺍니다.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30대, 40대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하던 과장님이 오늘 희망퇴직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센터 앞에 줄이 길어지고 취업 준비생들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양극화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자리가 비어가는 현실입니다. 재료비는 폭등했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알바 시급은 내릴 수 없고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 이들이 무너지면 그 가족까지 수백만 명의 생계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폐업 신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매달 수만 명씩 늘어납니다. 번화가 상가들이 하나둘 불을 끕니다. 임대 문의 스티커가 붙은 유리창이 늘어나고 저녁이 되어도 불 켜진 가게보다 어두운 가게가 많아집니다. 소비가 죽으면 가게가 죽고 가게가 죽으면 건물주도 죽고 건물주가 죽으면 그 대출을 안고 있는 은행도 흔들립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골목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도화선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중산층이 가루가 됩니다. 직장은 잃고 집값은 폭락하고 자영업도 망했습니다. 미국은 AI와 고금리로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데 한국은 기초 체력이 바닥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로 버텨도 서민의 통장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 부도와는 다른 훨씬 더 조용하고 잔인한 서민판 IMF의 실체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갈라집니다. 달러를 가진 자와 원화만 가진 자. 이 둘의 운명은 같은 위기 속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립니다. 상인 1%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달러 자산, 미국 주식, 금으로 피신을 끝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폭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쇼핑 기회입니다. 헐값이 된 부동산을 줍고 반토막 난 주식을 담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그 자산은 다시 오릅니다. 부는 이동한 게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게 집중된 겁니다. 반면 원화 자산과 빚에 묶인 99%는 지옥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가진 것의 가치는 줄어들고 빚의 무게는 늘어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율이 오릅니다. 경제적 절망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뉴스는 매일 극단적 선택과 생계형 범죄로 채워집니다. 이게 환율 1,500원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부를 빼앗아 준비된 소수에게 넘겨주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폭풍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차를 팔고 명품을 팔아서라도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낮추십시오.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빚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버티는 힘은 부채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십시오. 직장은 생명줄입니다. 소비를 독하게 줄이고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현금을 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달러, 미국 주식, 금, 원화 바깥의 자산으로 조금씩 옮기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경제 빙하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좌를 열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